안녕하세요. 순사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문학 정보의 기본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비문학 독해할 때 정보를 정리할 때 기준점으로 차이점을 잡아라,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잡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문 두 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고 풀어보고 차이점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평가원이나 아니면 인사혁신처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배운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1강 핵심 요약 마지막에 적은 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기준점이 없는 상태로 그냥 문장을 읽고 정보를 기준 없이 받아들이면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인데 불리하다. 따라서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은 공통점이랑 차이점인 경우가 많다.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할 때 문제들도 대부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아무리 어려운 글이 나와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대부분 풀린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습으로 오늘은 2015학년도 수능 B형이랑 뒤에 보면 이제 제가 5급 공채 PSAT 지난 연도에 나왔던 거 언어논리 시험을 가져왔었는데 요게 좀 더 쉬울 거고 뒤에 게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철학 지문이고 뒤에 있는 거는 생명과학 지문이라서, 그리고 애초에 수능보다 PSAT가 좀 더 어렵습니다. 지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문을 발췌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이거를 해놨으니까 1장짜리, 2장짜리 또는 3장짜리 수업할 때마다 장수가 약간씩 바뀌는데 3장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1장 아니면 2장 정도로 올리니까 뽑아서 먼저 제가 위에 시간까지 적어놨으니까 읽고 문제까지 푸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풀어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신태우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와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는 자신이고 비아는 뭔가 상대인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비아는 자기 자신은 아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정확히 비아가 뭔지 몰라요.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는 비아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상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이 문장 있죠. 요 이게 이문단인데 실제 지문에서 이문단인데 요 문장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면 첫 문장을 보고 아랑 비아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아랑 비아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아요. 아가 자기 자신이고 비아가 상대방이다 라는 식으로 도출할 수는 있겠지만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문장만 보고는. 그래서 그 상태로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비직관적이에요.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말했죠. 공통점이랑 차이점 잡으라고. 저 두 번째 이 문단의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 상대성이 두 가지구나 라는 거는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대체 아랑 비아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성이 두 가지다 라는 사실은 잡을 수 있죠. 그 사실을 인지한 채로 세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신채원은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예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냥 그렇다 하고요. 그는 아예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였다. 이 문장을 보고 이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항성은 유지, 스스로를 유지하는 거고 변성은 적응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안에 있는 요소를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시키는 거니까 내부라고 볼 수 있고요. 변성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라고 이렇게 대립항, 차이점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고 나서 아 설마 상대성 두 가지가 이거인가? 라는 추론을 하게 돼요. 근데 확정을 못 지으니까 뒤에 문장을 읽어야겠죠.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B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여기까지 읽어서 이게 확정이 됐어요. 요 추론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게 확정이 돼서 이 상대성 두 개는 항성과 변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문단이 끝나고요. 다음 문단을 보면 신채호는 R을 소아와 대하로 구별하였다. 아 여기서는 R을 두 개로 나누네. 위에서는 그 상대성을 두 개로 나눴고 여기서는 R을 소아와 대하로 나누는구나. 그럼 이 기준점을 찾아야겠다. 소가 아마 더 작은 거겠지. 대가 아마도 더 큰 거고 라는 정도 생각만 하고 읽어요.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하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아까 한자 소대로 생각한 게 맞죠.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하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구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아를 이렇게 적어요. 대하를 적으면 둘이 공통점이 지금 뭐예요? 둘이 공통점을 보면 둘 다 이제 자성을 갖죠. 자성을 갖는다는 거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지금 상속성과 보편성이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이점만 일단 정리 처음에는 해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처음 지문을 읽을 때는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둘 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공부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문이 제가 이걸 발췌한 거예요. 실제로는 지문이 이거의 2배에서 3배까지 길단 말이에요. 문단이 5개에서 6개까지 가는데 공통점까지 다 기억하는 거는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차이점을 기억하면 좋은 게 이 차이가 대체 왜 발생하는가. 즉 이거 공무원 시험에서는 구별 실익이 무엇인가. 얘네 두 개를 구별해서 얻는 이득이나 또는 의의가 무엇인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으면 무조건 차이점을 먼저 기억해라.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차이점 기억하는 게 맞다 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차이라고 잡은 거예요. 차이점이 더 중요하니까 공통점보다는. 문장 남은 거 몇 개 읽어볼게요.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예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랑 공간적 차원에서 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를 또 나눌 수 있겠죠. 시간적 차원이랑 공간적 차원으로. 근데 그러면 여기 상보를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야 되죠.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상속성이랑 시간이고 얘는 공간이다. 나눌 수 있어요. 기억하면 정말 좋은데 기억 못할 확률도 있어요. 지문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길이가 아니고 3배 정도 되는 길이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길이의 지문은 제가 볼 때 9급 공무원 국어가 요 정도 길이에요. 근데 수능은 이거의 2배에서 3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상위 정보죠. 대하랑 소하가 상위 정보고 얘가 하위 정보잖아요. 여기 포함되는. 그럴 때는 무조건 상위 정보부터 기억하는 게 맞아요. 얘가 얘를 포함한 거니까. 그러니까 상보가 있다 정도로 기억하고 얘네 두 개의 차이점을 읽으면서는 파악하되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위 정보의 주된 차이점만 파악하고 이 둘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읽으면서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유, 항성과 변성의 조화, 위에서 썼던 개념이 나오죠. 이거를 통해서 상보가 나온다. 즉 대하이면서 항성과 변성의 조화가 있으면 상보가 발생한다 라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죠. 이거는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시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나 본인이 강조해서 기억하거나. 여기서 정보가 여기서 기준으로 두 번째 문단으로 볼 때 두 번째 문단에서 사실 정보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소아랑 대하를 구별하는 정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구별되는 정보가 결국 상속성과 보편성인데 얘네가 어떤 개념인지가 두 번째로 나오고
세 번째는 상속성과 보편성 관계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그 앞문단에서 나왔던 항성과 변성,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대하의 개념을 섞어서 상속성과 보편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인과관계를 보여줘요. 4개의 정보가 있죠. 4개의 정보 중에서 1개나 2개를 기억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요 소아나 대하의 구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나온 정보랑 연결시켜서 이 인과관계를 만드는 정보, 이게 두 번째예요. 왜냐면 이 지문이 1문단이 지금 1문단을 제가 뺐는데 그 1문단이 신채호가 아랑 비하의 개념을 막 구별하면서 그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다 하면서 1문단이 시작이 돼요. 이거 1문단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면 1문단에서 강조한 게 그 둘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는가를 찾는 것인데, 그 둘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내가 볼 때 소화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독해상. 왜냐면 신채호는 우리가 교과서상으로 공부했을 때 독립운동가인 게 너무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하 차원에서 얘기할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배경 지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한국사 필수 세대고, 한국사 필수 세대 아니어도 신채호를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한 학생인데 수능을 치는 학생은 없어요. 독립운동가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고 친단 말이에요. 특히 이 15년도 수능 세대 때는 더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했던 세대라서 당연히 안 상태로 쳤을 거고요. 그래서 대하가 더 중요하다고 읽으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배경 지식 중요하지 않나요? 책 읽어서 쌓아야 되나요? 또는 뉴스를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해서 뭐 사회나 아니면 한국사 요 정도 기본, 그리고 과학 요 정도는 정상적인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도로는 약간 유불리를 가를 수 있게 돼요. 물론 그건 몰라도 이 뒷문단 제가 뺀 거 독해하면 대화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문단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4개가 나올 때 우선순위를 내가 기억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고 요약할 우선순위가 4개를 다 대등하게 보면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선별하고 이거는 표시라도 해야 된다. 기억을 못해도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정보 기억하고, 표시조차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한 3개나 4단계 정도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분류를 할 때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대야겠죠. 제가 비문학 분석 영상에서 예전에 모든 비문학 문장마다 내가 해야 될 생각을 다 넣으라 했잖아요. 그 생각을 넣는 이유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정보가 4개나 5개가 나오는 한 문단에서 되게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한 개의 정보를 추출하려면 기준이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를 만들려고 매 문장마다 하는 생각들을 다 쓰라는 거예요. 쓰다 보면 제가 굳이 강의하는 걸 듣지 않아도 스스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추천을 하는 거고, 1번 정답은 4번이거든요. 4번인데 자성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이제 자성이 여기 나오고 여기서 제가 인과관계로 짚은 거 있죠. 인과관계로 짚은 거.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즉 요 인과관계를 반대 해석한 거죠. A 해야 B 할 수 있는데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깐 거죠. 물론 지금 5급 PSAT나 7급 PSAT 보시는 분들이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해석이냐, 대우 명제가 아니지 않냐,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문 독해 흐름상 그냥 이렇게 쓰면 맞아요. 맞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논리학적으로는 안 따지셨으면 하고, 제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는 차이점 위주로 잡아라. 차이점 위주로 잡되 하위 정보로 가는 거는 상위 정보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인과관계가 두 문단 간에서 나온 정보들이 연결되어서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는 적어도 표시는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기억을 해야 한다. 그 정도 강조하고 싶었고요. 이거 5급 PSAT를 제가
절망편 2분으로 넣은 게 실제로는 이제 당연히 5급 피셋도 이거보다 지문이 2배 정도 길고요. 근데 문제는 수능보다 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망편이라고 넣은 거고 실제로 한 문제에 2분꼴로 풀어요. 5급 PSAT는. 모든 문제를 이제 다 맞출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거를 제가 수능이랑 되게 비슷한 피셋 문제가 정말 적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많이 있으면 3문제 정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조금씩 선별해서 수능이랑 적합해 보이는 게 있고 또 수능 기출문제랑 적합해 보이는 게 있으면 제가 알아서 추출해서 자료 올리고 풀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피셋 되게 수능이랑 비슷하다 이거 보고 막 인사혁신처 들어가서 피셋 기출 보지 마세요.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제가 추출한 거예요. 여러분들 풀기 쉬우라고. 볼게요. 갑상선은 목의 아래쪽에 있는 분비샘으로 T4로 불리는 티록신과 T3로 불리는 트리오드 타이로닌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 기능이 2개네요. 2개라는 것만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기는 게 나아요. T4랑 T3 구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여기서는 제대로 못하니까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이렇게 갑상선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체내대사를 조절한다.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체내대사를 조절한다. 앞에 나온 합성 분비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갑상선의 이러한 활동은 뇌의 제어를 받는다. 뇌가 이런 활동들을 제어한다. 이 정도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주제를 모르겠으니까. 뇌하 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분비하여 갑상선을 자극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 T4와 T3가 합성 분비되도록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가 연쇄인과라고 나오죠. 제가 이걸 연쇄인과라고 부르는데 인과관계가 아까 앞에서는 그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A가 B한다.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수능도 그렇고 피셋도 그런데 지금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TSH를 자극해서 TSH를 분비해서 죄송합니다. 갑상선을 자극하고 이걸로 T3랑 T4 분비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2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프죠. 정보가 이제 당연히 많아지는 건데 인과 정보를 2개를 붙여 넣으니까 더 기억하기도 어렵고 저는 2개 이상만 돼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표시만 하고 넘깁니다. 인간이 인과관계가 2개 이상 붙어있는 거를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1개일 때보다. 좀 많이 차이 납니다. 1개일 때랑. 그렇고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다시 뇌하 수체에 도달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1개가 더 나와요. 또 다시 도달하여 음성 되먹임 작용을 통해 TSH의 분비를 조절하고 그럼으로써 체내 갑상선 호르몬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즉 시작이 지금 뇌였죠. 뇌 제어를 받아서 뇌하 수체가 이걸 분비해서 T3, T4를 분비시켜서 혈액을 통해 다시 뇌에 가서 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문단을 실제로 제가 읽고 나서 시험장 이거 제가 친 거거든요. 시험장에서. 이거 제가 친 건데 했던 생각은 이거 순환이다. 순환. 근데 이 내용, 실제 내용은 기억할 수 없다. 내가 천재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2문단. 갑상선 질환은 병리적 검사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혈중 TSH나 T4, T3 수치 중 어느 것이든 낮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한다. 이건 진단 기준이고 인과관계이기도 하고 진단 기준이니까 이제 주제일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이런 생명과학이나 의학, 어떻게 보면 의학인데 질환에 대한 진단 기준이잖아요. 그럼 진단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나오면 나중에 문제에서 적용형 문제가 나오거나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상황을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갑상선 질환에 걸린 건지 판단하려면 이 기준을 써야 되니까 중요한 정보의 확률이 높겠죠. 웬만하면. 다음 문장 계속 읽으면 갑상선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중 TSH와 T4의 측정이다. TSH와 T4의 측정.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시점에 갑상선 호르몬의 93%는 T4이고 나머지가 T3이다. 이후 T4의 일부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활력 호르몬으로 알려진 T3로 또는 T3의 작용을 방해하여 조직이나 세포 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IT3로 변환된다. 여기서 하는 생각은 T4는 T3로 가거나 IT3로 가는데 이 둘은 반대 관계다. 특이하다 라는 생각은 하죠. 얘네 대립항이니까. 체내에 IT3가 많아지면 T3의 작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납득하기 쉽죠. 얘는 리버스니까. TSH 수치가 정상이면서도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보고 하는 생각은 이제 지금 나온 게 T4랑 T3 중에 하나만 낮아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줬잖아요. 근데 수치가 정상이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보고 하는 생각은 T3랑 만약에 T4가 반반씩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쪽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근데 여기서 T4가 다 T3의 기능을 해. 그러면 얘가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이제 둘이가 반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T3 기능이 아예 안 일어난다 라는 상황을 추론할 수 있죠. 이거는 쉽죠. 이게 왜냐면 반대 관계를 여기서 좀 노골적으로 던져줬으니까. 그러면서 따라서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량 수준을 알려주는 TSH 수치의 측정만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놓치고 찾아내기 어렵다. 기억 때문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하면서 문제 보기 전에 해야 되는 생각은 아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TSH가 보여주는 게 이 T3랑 T4의 수치인데 수치가 있고 그리고 기능 또는 작용이 있죠. 근데 이거랑 이거는 다르죠. 지금 이 지문에서 T4가 IT3로 작용해서 T3를 방해할 수 있다고 나온 게 기능 또는 작용이고 수치는 말 그대로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TSH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가야 될 말은 TSH만으로는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찾아내기 어렵다는 문장을 앞에서 깔았으니까. 그거랑 가장 가까운 게 1번이죠. 1번 수치만으로는 IT3의 양량 효과를 가능할 수 없다. 즉 T4가 IT3로 바뀌는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문제도 PSAT이지만 마치 수능처럼 풀 때는 잡아야 되는 정보가 앞에서 잡은 것처럼 인과관계 정보를 잡을 때 이제 P셋은 좀 더 어려우니까 연쇄인과를 깐 건데 뭐 수능에서도 연쇄인과 깔 때 많아요. 연쇄인과를 깔았는데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양이어서 그냥 대충 읽다가 보니까 얘 순환이다. 순환인 것만 잡고 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능 저하증 어떤 질병이나 문제 상황을 줬는데 얘가 해결책이잖아요. 또는 판단 기준점이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수치로 만약에 정의가 돼 있으면 위면 뭐 양성이고 밑이면 음성이고 이런 식으로 대립항을 만들 기준을 주잖아요. 얘가 기준이니까 당연히 외워야겠죠. 지문 읽을 때 기준점이니까 얘가. 그래서 외워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TSH의 한계를 주는구나. 수치만으로는 이제 T4의 기능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TSH 수치가 정상이면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구나라는 한계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이제 밑에 거를 읽고 그냥 푸는 건데 이게 P셋 중에서 쉬운 편입니다. 이제 제한 시간이 좀 절망적이긴 하지만 뭐 P셋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고 정답률이 높은 문제라는 걸. 오늘 수업 되게 길어졌는데 오늘 수업의 결론은 수능 국어의 내용 일치 문제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런 자성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걸로 내용 일치 문제 내는 거랑 PSH 언어 논리 이런 수능이랑 비슷한 기조의 일치부합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일치부합형 문제는 차이점을 파악해서 정리하고 또 추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수능에서도 이런 추론 문제 내거든요. 이거 P셋만 내는 게 아니고 빈칸 주고 추론 낼 때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웬만하면 앞에서 잡았던 차이점을 바탕으로 반대 해석을 해서 추론하면
대부분 풀리고요.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아까 신체호 지문이랑 비슷한 문제가 이번 수능에 나왔어요. 북학파와 중국 경제를 다룬 16번, 이게 아마 16번부터 시작하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등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가 뒤에 넣어놨어요. 문제 보면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하는데 평등견이 이 지문에서 갖는 의미랑 아까 신체호 지문에서 자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를 비교해보고 문제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 분석을 혼자 해보세요. 이거 수업 안 합니다. 그리고 2번 요런 추론형이랑 유사한 수능 문제가 어떤 게 있냐, 2017학년도 수능에 나온 반추위 미생물을 지문에 보면 그 빈칸 추론 문제가 있어요.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수능에서도 내기 때문에 요런 것들 혼자서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 말한 내용들 바탕으로 분석해 보시고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복습을 하시고 스스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옅은 색깔로 답을 해놨어요. 여기 5페이지에 해놨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보고 채점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요약 아까 했고 영상 여기까지고, 차이점을 1시간 한 타임 더 찍을 수도 있고요. 바로 아까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인과관계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부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에 달릴 것 같아서 미리 말을 하는데 요거 이렇게 잡고 쓰는 거 있죠. 펜에 이렇게 잡고 쓰는 거. 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데 엔젤 그립이에요. 한 2,000원 해요. 2,000원 하고 펜 사이즈 상관없이 끼우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쓰는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제가 비문학 분석할 때 쓰라고 하는 한 문장마다의 생각을 다 적어봐라 라는 분석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손을 많이 쓰시고 손을 빠르게 쓰시는 타입이다 보니까 요런 거 한 2,000원, 3,000원에 사셔서 뭐 배송비 2,000원, 3,000원이니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친구랑 같이 사거나 아니면 그냥 배송비 아끼지 말고 이거 5,000원이어도 사실 해자니까 사시는 걸 권장해요. 저도 써보고 있는데 되게 괜찮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광고 아니에요. 2,000원짜리를 왜 광고해 내가. 그렇고 네, 진짜 영상 여기까지고 역대로 가장 긴 영상이 됐는데 그만큼 차이점 관련해서 볼 게 수능 지문이나 피스 지문에서 볼 게 많았기 때문에 오래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